숙제부터 체크할까? 4개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했으니 틀리겠습니까? 없어요. 와, 다 맞았다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와, 세신을 이렇게 하겠어. 자, 오늘은 기권과 날씨, 기권의 특징을 저는 살짝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권의 구조와 특징. 기관의 기본 공기 얘기하는 걸로 했다, 그치? 와, 왜 이렇게 굵지? 왠지 안 지워질 것 같아. 아, 불안해. 자, 그래서 1번 기관. 그럼 거기 뭐야? 공기지.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공기가 층이 이런 부분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되게 이상하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냥 공기의 층이가 뭐냐면 자, 대략적으로 높이 어디까지 잡냐면 지구과학에선 0km에서 1000km 정도까지 잡는다. 즉, 지구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대략 지표에서 1000km 높이 위까지 있다라는 얘기인데 최대한 1000km가 있겠지? 킬로미터 얘기 안 한다. 주어지니까. 적혀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말이지. 이것도 최근에 알아서 지구과학에서는 공기가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1000km까지 잡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사나 한국우주원 로켓 쏘는데 그런 데서는 80km 위로 우주라고 본다. 책이 안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우주여행이라는 기껏해야 10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권의 구조. 기권의 구조를 나누는 거는 뭐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기권은 몇 가지로 나누는 거? 높이가 아니라 기온 변화. 자, 여기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준이라고 했는데 헷갈리지 말아요. 높이에 따른 기온이 아니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기준입니다. K가 지키는 여기야. 자, 그래서 다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라는 얘기인데 요건 기준이 둘 중에 누구겠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겠지.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기온에 따라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높은 데는 기온이 높고 낮은 데는 기온이 낮다는 얘기죠. 이러면 순환, 좀 더 이 단어에 쓰는 거고 대류가 없다는 얘기다. 네, 위에는 따뜻한 공기, 밀도 낮은 위에 있으려고 하고 밑에는 차가운 공기니까. 즉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면 보나마나 대류가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기온이 내려가도 밑에는 따뜻한 공기, 위에는 찬 공기, 찬 공기의 밀도가 크니까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대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놈의 기권의 구조를 가는 기온 변화의 역할은 대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 또는 그 가치의 특징적인 현상은 결국 대류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저거 순서대로 설명하기에는 내 멋대로 설명할 거야. 그 다음 이것도 볼까? 그러면 참고 혹시 구성탱이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기온 변화의 원인이 나와? 이만헐 그렇죠. 기온 변화라고 하는 거에 원인이 뭐냐면 운동을 못하신다고 보다보다 열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지. 어차피 이놈의 기온 변화의 원인은 첫 번째 왜 저번 시간에 한 거 같지? 했는데요.
해도 안 돼. 세트니까 해야 돼. 태양 복사 에너지의 특징이 뭐였지? 누가 주는 에너지지? 태양 복사 에너지. 당연히 태양이 주는 거였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태양 쪽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먼저 태양빛을 흡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역할은 5도에 따라 이 고든 높이에 따라 기온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거는 고도에 따라 기온이 하강한다. 그냥 간단하게 지구에 가까운 온도가 높다는 얘기다. 근데 이 두 개의 원인은 사실 모든 행성 공통이에요. 지구의 행성의 공통이고 지표가 있으면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지구만의 특징적인 층이 있는데 오존층. 이 오존층의 역할은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자외선을 흡수한다. 근데 모든 생물, 이런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흡수한 다음에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건 없어. 뱉어내야지. 모르면서 내게 적외선을 방출한다. 어떤 메커니즘이다 하고 지금 일단 넘어가시고 자외선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존을 만든다고. 그 오존이 다시 산소로 바뀔 때 적외선이라는 걸 내는데 이 적외선이 사실 열이야. 이 적외선이 나온 주변은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상승하겠지. 그래서 지구는 애매한 부분에서 온도가 상승한 층이 하나 더 있다. 라고 있고. 자, 그래서 기원하는 게 일반적인 행성의 경우에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존층이 없는 행성의 경우에는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위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아래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결정이 이런 거라시다. 그런데 지구만큼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생겼을 점의 온도가 이놈의 적외선 방출 때문에 쭉 온도가 중간에 상승해서 또 상승합니다. 딱 글자가 일본어냐? 이거 두꺼운. 자, 그래서 꼬라지는 이렇게 바뀐다. 네. 그래서 지구는 기온 곡선이 저렇게 생겨먹은 이유 결국 오존층 때문이다 정도의 같은. 그러니까 오존층 있는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오존이 있는 부분보다 약간 위쪽에서 이미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제일 높은데, 그래서 기본의 구조를 이제 여기에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쓸데있는 얘기. 이 그래프 그대로 그릴 거다. 자, 그래서 이건 높이, 이건 기온. 그러면 지구의 온도 변화가 빨간색으로 그리기가 색깔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게다가 기후가 틀렸네. 어디까지 올라가? 보통은 지표보다 기온이 높을 수는 없으니까. 쓸데없는 지금 너무 길어. 자, 그래서 대략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거나 처음에는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감소했다가 그 다음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 오존층이 되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쭉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는 층, 높아가는 층, 이렇게 경계 유연층은 네 개가 있지. 이것들을 권계면이라고 한다. 그 권계면은 세 개가 존재하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면 총 네 개의 층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층은 얘는 1번 층, 얘는 2번 층, 얘는 3번 층, 얘는 4번 층이라고 한다면은
좀 매개층이 존재하지. 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해해야 될 거는 지금 알아야 될 건 이놈의 층의 이름이 맞긴 하다. 문제에서 묻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이 있을 건가 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저그 3번이랑 1번이랑 그 다르다. 뭐가? 아, 네. 그 원인도 뻔하게 나오지. 누구 때문이라고? 저 밑에 있는 2번. 얘는 불안하거나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그 얘기 대리가 없다는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차분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수험 무슨 책이랑 똑같은 역할이지? 바다에서 네. 수험 약책이랑 똑같은 역할이다, 그죠? 자, 일단 이 정도는 다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2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 결국 대리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중요하지 않은 걸 얘기해 주마. 여기의 높이가 약 10에서 15km라는 거 몰라도 된다. 어디가 15km, 어디가 10이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면 좋고. 난 모른다. 자, 여기는 약 50km, 여기는 약 80km. 80km 와서 방금 이거같지. 그래서 이 층 위쪽은 우주라고 부른다. 지금 네 번째 층은 지구과학에서만 지구의 대권이라고 하지. 사실 저게 혹시 ISS라고 들어본 적 있냐? 네,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오, 똑똑한데 그 고도가 얼마쯤 되게? 400km. 360km 정도 된다. 자, 그 얘기는 이 네 번째 층에 떠다니지. 근데 이름이 뭐라고? 우주적 거잖아요. 네. 이거 우주적. 인공섬 떠다니는 거 여기 떠다닌다. 저기도 위성. 자, 다시 얘기 좀 이거 우주과학에서 아니 지구과학에서나 대권이지. 실제로는 우주 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90% 이상의 공기는 80km 있다. 높이가 이거 1000km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넓네. 네, 얘는 엄청나게 넓어.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측은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그게 결정하는 대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거 먼저 확인해볼까? 1, 2, 3, 4 중에 누가 대류가 있어 보이냐? 1. 밑에는 따뜻한 공기 위에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 떨어지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는 거 같고 여기 보나마나 대류가 있을 거다,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여기도 보나마나 대류가 있을 거다. 꽤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 얘기는 당연히 여기는 대류가 좀 밑에 써야 되는데 마음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대류가 없는데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떻게 안 써주냐. 사실 네 번째 층은 관심 없다. 괜히 관심 있는 척하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각각의 층의 이름은 일단 무시한 상태로 제일 관심이 가는 위쪽을 보라죠. 아이씨. 2번 층부터 보자. 자, 여기는 대류가 없다. 그 대류가 없다는 건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한 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류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바람도 안 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기 다니는. 그렇죠. 국제선이지만은 비행기가 돌발 바람, 특히나 상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착륙하는 동시에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하강 기류, 이른바 다운버스라는 건데 여기 비행기가 날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일단 처음에는 올라가는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조종 사람에는 비행기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방향타가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겠죠. 강한 하강기류 때문에 더 세게 밑으로 가다. 그러면 다시 페달 올리는데 그러면 사실 이 과정에서 비행기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렇게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비행기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닥에 탑니죠. 이게 착륙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이유고 공항에 마이크로 버스트 또는 다운 버스트 모진 시간이 원인인데
고도가 높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하다. 근데 성심은 바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국제선, 여객이 항로를 쓰이는 거야. 국내선이 저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지. 가까우니까. 근데 멀리 대륙까지 날아가는 것끼리는 상층권에서 날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자, 엄마야, 이름 얘기하나요? 이름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대륙 없다는 거 안정을 하는 것보다 국제선 여기 항로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지. 한 번 더 추가하자. 물질 교환, 여기서는 중력 물질이 수증기니까 수증기의 교환이 차단된다. 어디랑 어디? 1번하고 3번의 수증기 교환을 차단하는 거라는 확산으로 30km 넘게 퍼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자, 그래서 일단 2번하고 3번이 다르면 1번하고 3번이 다르면 2번 가지고 이렇게 설명.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여기는 칸이 없어. 오존층, 오존층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 존재한다. 높이가 얼마나 건 알 필요가 없으면 대략 두꺼운 것은 20에서 30km 사이에 존재해. 즉, 요즘에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위층에 왜 없냐 하면은 이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적에서 방출하고 오존이 사라졌거든. 즉 실제로 여기까지 했는데 제일 열을 많이 방출하는 것은 당연히 위쪽이다. 단 미리 햇빛에 가서 파괴됐을 뿐이야. 얘들은 남아있는 거고. 자, 그래서 2번 이름, 2번 층 이름이 이제 붙여줄까? 이거 오존층. 자, 그럼 2번 층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의미에 적합할지를 한번 보자. 2번 층의 특징은 저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오존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 붙이면 오존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오존층 때문에 특징이 생기는 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상층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층인지 알겠죠? 무슨 층?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원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곧 상층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번으로 내려가서 1번의 특징을 볼까? 방금 봤듯이 대류가 있다. 바람. 바람은 당연히 있고 그런데 여기의 특징 밑에 강하고 후수 바다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증기도 있다. 그럼 대류도 있고 수증기도 있으니까 수증기가 바람이 아니라 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면 비나 눈이 내리겠지. 그때는 이 층의 특징인 기상현상이 생긴다거든. 즉 구름 떠다니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하는 건 사실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거 말고 할 말이 없네. 컨닝 좀 하자. 그래.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 뭐 있다. 밑으로 갔을 전주시설주니까. 대류 있고 수증기 있고 기상현상 진짜 이거밖에 특징이 없네. 자, 그래서 2층의 특징은 결국 기상현상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 대류. 근데 수증기랑 대류가 있다는 말을 같이 하기 힘드니까 그냥 첫 번째 층을 이러면 대류층이라고 전했다. 안타깝게 이름은 모든 걸 포함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대류가 있는 게 1번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류 때문에 결국 기상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게 1번 층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때 정리해보니까 성층보다 대류층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 별 특징이 없다. 기상현상이 있다는 것 빼고 아니 그 기상현상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특징이긴 하다. 딴 데는 없거든. 자, 그럼 세 번째 층은 이름을 갖다 버리시고 마지막 층 먼저 보자. 3번 층은 별 특징이 없어서 그래. 마지막 층은 온도가 무지막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열권이라고 하는데 다시 강조하자면 여기는 우주라고 했다. 인공의 성도보다 있는 ISS 같은 거. 그 외에 인공의 성도 여기 있거든요. 이 층의 제일 큰 특징을 하나를 주자면은 얘는 대를 없다 따위가 아니라 그냥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게 특징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주라고. 이야, 저 표정 졸린다는 뜻이네. 자,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다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잠깐 보시니까 첫 번째, 우주에서 교량이가 떨어진다. 그럼 마찰이 있어야 타들어 말든가 하지. 근데 여기 공기가 없다고 있더라죠. 그래서 계속 안 타다가 어느 정도 공기가 있는 세 번째 층에 와서 불을 내뿜으면서 쭉 떨어지는데 이게 현상을 사실 유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층에서 유선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즉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전의 세 번째 층에 유선현상이 있다는 거죠. 즉 10번에서 안 하려고 세 번째 층에서나 10번의 유선현상이라는 건 네 번째 층은 공기가 없어서 다시 얘기해서 우주라서. 자, 그 다음 온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이랬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뜻이었던지. 낮에 열을 받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 거다. 햇빛 받으면. 그게 시간이면 그 입자 운동 에너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지. 다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다. 누군가한테 열을 전달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없겠지. 네. 주변에 딴 놈이 없는데. 그래서 열 받으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높은 거라. 근데 질문, 열권이 올라가면 기온이 저렇게 높으니까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면 타 죽을까? 얼어 죽을까? 얼어 죽. 당연히 얼어 죽지. 왜? 입자가 없으니까 나한테 열을 줄 애가 없잖아. 그래서 난 끊임없이 열을 입고 그래서 얼어 죽게 된다. 온도가 높다고 했지 따뜻하다는 뜻은 아니라. 즉 온도가 따뜻한 차갑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럼 정리하자. 낮에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러다가 밤이 됐다. 그럼 아무도 열을 줄 놈이 없지. 그것도 온도가 미친 듯이 떨어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밤낮에 기온차가 매우 크다는 거죠. 대략 나는 500에서 1000도까지 올라오고 밤에는 이와 200도까지 떨어진다. 포기하자. 참, 그 다음 유선현상 당연히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또 햇빛에서 태양에서 오는 거 비뿐만이 아니라 태양 풍량도 오는데 전자하고 양성자가 같이 섞여서 나와. 그럼 걔들이 만나야지 빛을 내든가 아니면 그냥 입자 수소로 되든가 하는데 희박하니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특정 높이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따로 잡히는데 이것 때문에 전리층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아니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워낙에 희박하니까 혹시나 전기를 띠더라도 그 전기를 딴 데 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유식하면 전기가 아니라 전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특성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전기를 띠고 있으면 중성이 되려면 딴 놈이랑 만나야지. 근데 희박하기 때문에 딴 놈이랑 못 만난다는 얘기다. 이거 재밌어. 자, 그 다음 이 희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특징, 공기 저항이 없겠지? 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움직이면 계속 움직인다. 그러니까 별도의 추진을 안 하더라도 대체 한번 던져면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에는 모이성 띄우면 되겠죠. 한 번하고 되나? 궤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엄마? 이 얘기를 안 했네? 그럼 내가 들어야지 뭐. 자, 다시 얘기하자면 10번은 그래서 그냥 우주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세 번째 층을 해결하자. 이름부터. 자, 대류층은 대류가 특징적이라 기상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류층, 성층권, 오존층이 생긴 성층권. 10번은 희박하니까 이게 무시. 근데 3번이지. 이름 붙일 게 없지. 그래서 어중간하게 중간층이랍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메조스피어. 말 그대로 메조는 중간이라는 뜻이거든. 특징 없어. 버려.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겠다. 그 다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대류는 있지. 그런데 수증기는 망하려면 성취권 때문에 없다. 그래서 얘는 대류 현상은 없다. 아니 대류 현상, 기상 현상이 없다. 즉 중력층에 대류는 있는데 불은 따위 맡긴다.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지 마. 중력층에도 구름이 있거든. 응? 너무 몰라도 돼. 난 얘기했다. 거짓말은 아니야. 책에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없다고 쓰는 것뿐인데. 자, 공식적인 기상현상 없다. 그런데 사실 저 중력권의 야광운이라는 현상이 벌어져. 그러니까 구름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기상현상이 있긴 하다. 몰라도 돼. 없다고 하자. 맞으라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치? 나보다. 아니 왜 교과서가 틀려가지고 안 바뀌냐고. 그냥 기사현상이 거의 없다고만 해줘도 괜찮은데 거짓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지구의 복사평형. 번호 틀렸네. 지구의 복사평형. 일단 제목 쓰고 헛소리를 먼저 하죠. 아이씨, 중요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의 복사평형. 여기서 잠깐 오케이, 좀 더 나가도 되는데. 자, 지구의 복사평형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해본 거죠. 이게 복사라는 말이 있는데 복사가 뭐게? 저기서 지구 복사, 태양 복사랑 위에서 복사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네. 열을 받았을 때 전자기파. 오, 뭔가 대충 알고 있네. 영어로 레디에이션이거든. 열 전달 방법 중에 열이 직접 빛의 형태로, 구체적으로는 아까 나왔던 이거는 적외선 어디갔어?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게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복사라고 한다면 결국 빛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복사가 전달하는 게 에너지니까. 그리고 빛의 형태로 전달하니까. 즉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 뭔가 온도에 관계되는 빛 에너지. 근데 그 빛 에너지는 두 개죠. 얘 네가 볼 수 있는 빛이고 얘는 아까 네가 볼 수 없는 빛이긴 하다. 걔는 빛은 하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복사 평형을 볼까? 이게 요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지 뒤에 온실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들어서 익숙하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자, 98페이지에 복사평형 실험하기 잠깐 보실까?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와, 시험 좀 보인다 이거만. 근데 니 왜 오늘 오자마자 졸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죽여줄까? 아니야. 몸 반대로 꺾어줄까? 밥 먹고 와서 그런가? 아, 그럼 허리를 반대로 접으면 되겠구나. 도장. 자, 복사평형 실험하기 보자. 자, 여기 사진 1 먼저 보면 알면 컬인데 무슨 색이죠? 검은색. 왜 검은색일까? 검은색의 특징이 빛이 흡수해요. 흡수 잘 하려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보니까 온도계는 당연히 온도 재려고 하는 거고 결국겠지? 전등인데 전등이 하는 역할은 뭐하게? 태양빛. 태양 역할, 즉 빛, 즉 태양 복사 에너지 흉내는 거라죠. 맞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온도계의 눈금을 읽는 실험이다. 거기에 결과 및 정리가 있는데 그래프가 하나 있지? 자, 잘 보면은 0분부터 2분, 4분, 6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 왜 그럴까? 빛이 을 흡수했으니까. 빛을 흡수해서 빛을 열 받았으니까 온도가 네. 증가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질문이다. 14분 이후에는 온도가 왜 똑같지? 이때는 빛을 안 받나?
기체 흡수 안 날까? 14분 이후에는? 왜 그렇지? 자, 그럼 이 실험은 잠깐 간두고 물체는 특정 온도에서 항상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예를 들어 저기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도 복사를 한다는 얘기다. 니도 물론 복사를 한다.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보다. 자, 그럼 질문. 그 복사 에너지의 양은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할까 감소할까? 내분 에너지.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내분의 열이 많아진대. 그래서 뜨거운 숯불 안 캠프파이어 같은 데 그 뭐라 그러지? 석탄. 그냥 석탄 같은 거 태우는 거. 숯. 장작 모닥불? 그냥 모닥불 낫겠다. 모닥불 주변에 있으면 열기가 느껴지는 이유 모닥불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난로 앞에 있으면 난로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것도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 그래프? 처음에는 이놈의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낮았다. 그럼 복사 에너지가 적은 알루미늄 컵이 내분하는 것도 적은 거 같나?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루미늄 컵이 뜨거워지고 있네. 그럼 내분의 복사 에너지량은 받는 복사 에너지량은 거의 일정하겠죠? 전등이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온도가 낮아지지 않나? 낮아지는 여전히 받는 게 더 많거든. 사실 전등으로부터 받는 양은 많다. 근데 내보내는 건 지금 증가하고 있을 뿐이지 받는 양만큼은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받은 셈이지. 내보내는 것보다 받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될까? 여전히 받은 양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온도가 올라가면 받는 거 그대로 내보내는 건 점점 많아질 거다. 그럼 언젠가 어떻게 될까? 받는 건 그대로 내보내는 건 점점 많아져. 그럼 언젠가는? 근데 지금 졸리지? 네.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어떻게 되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엄마가 매일 1,000원씩 준다 치자. 네. 근데 네가 오늘은 빵을 쓰고 내일은 100원, 그 다음에 200원씩 쓸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결국 거지가 돼요. 거지가 되기 전에 결국 엄마한테 받는 양이랑 네가 쓰는 양이 똑같아지겠지. 니도 1,000원 쓸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너한테 남는 게 있게 없게? 없죠. 그럼 그 이상 더 쓸 수 있을 리가 없지. 좀 비슷한 얘기야. 자, 저들한테 1,000의 에너지 받았는데 처음엔 100만 내보냈다. 그러면 9만큼 받았으니까 온도가 높아질 거고. 응? 맨 처음 일단 끊어. 뭐 그제 얘기했지? 자, 다시 이거 염분일 때는 1,000을 받고 100을 내보낸 거다. 네. 그러니까 900 받았으니까 온도가 2분 좀 올라갔겠지. 2분 때는 여전히 1,000을 받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200을 내보내. 이건 어쨌든 800 받았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갈 거야. 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14분 정도가 됐을 때는 1,000을 받았는데 1,000을 내보낸 거지. 근데 그 다음에 1,000 받았으면 1,100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보내지? 맞네. 그래서 1,000을 받고 1,000을 내보내면 물체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은 게 없는 거다. 그럼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 없게? 없죠? 그러니까 같은 온도를 주지. 그러니까 내보내는 양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는 에너지하고 내보내는 에너지가 같을 때 지금 복사표나 상태하는 게 뭐냐면은 받는 복사 에너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자. 에 도달하는 단계. 처음에는 받는 복사 에너지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 얘가 태양 복사고 얘가 지구 복사가. 그리고 얘는 고기가 태양에서 맨날 오는 거고. 처음에는 얘가 많이 나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럼 방금 봤듯이 이놈의 내보내는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0도?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점점 직가니까 결국은 둘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다. 그죠? 나중 얘는 결국 받는 에너지가 내보내는 에너지랑 똑같아진다. 그럼 이때부터는 당연하게 온도가 상승 안 되겠지? 받은 만큼 내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만 내보내면 계속 받으니까 내보내는 얘는 똑같아지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이때를 복사평형 상태 또는 복사평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꽤 복잡한 내용인데 졸면서 들어서 이해 못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데요. 받는 양이 내보내는 요만큼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이 내보내는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다. 네. 결국 네. 근데 온도 상승이 안 되는 거니까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 있지 않나요? 내려가지 못하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 내려갔으면 내보내는 양은 적어지고 받는 양은 많으니까 결국 다시 받는 셈이 됐지. 그럼 다시 온도가 올라가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평형에 이른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받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고 내보낸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다. 태양 복사는 태양이 내보낸 에너지, 지구 복사는 지구가 내보낸 에너지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래서 사실은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 15도 정도는 아니야. 올해 기준에 평균 기온 17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안 좋은 거네. 걱정 마. 지구 역대 평균 기온이 30도인 적이 꽤 많았어. 얘들아, 공룡이 설계를 준생대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사이다. 근데 걱정 마. 이거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지구는 멸망 안 해. 사람이 멸망하지. 지구 걱정할 필요 없어. 사람만 걱정해. 너네가 과연 무사히 어른이 될 때까지 지구가 버텨줄까? 사실 기온이 그렇게 상승하면 지금 올해도 산불 난리 났지? 네. 우리나라 희한하게 그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 산불이 일상화됐을 수도 있다. 이번에 하와이처럼 집도 타고 3분째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랑 멀다. 나 지금 도성 아파트. 얘 뒷산 있잖아. 신정중 중학교 있는 쪽에. 큰일 났네. 탈출해라. 거기 꽤 큰 산이죠. 저기 태화강까지 전부 다 산이죠. 산책로도 있을 건데. 설마 이렇게 올라가면. 오호호호호. 잘 살아남아. 아무래도 지금 심상치 않아. 이사하면 되죠. 맞네. 어디로? 내륙 쪽. 내륙 쪽에 있는데 산이 없는 다 산일 텐데.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인데. 아니 그러면 평야로 가요. 몇 개 안 되는 평야니까 그치? 거기에 이미 도시가 있고 이런 거 일산 같은 거 그리고 판정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몰리면 당연하게 집값이 높아지겠지. 그리고 평야 비추 나라를 떠나면 되죠. 어디로? 산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라 옮기고 딴 나라 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잖아. 그 교과서에 나온 투발로 해수면 상승에도 없어질 거다라는 거. 평야로 가지 말라는 게 그때문에 해수면 상승. 의미겠지만 여기 해발고는 50m가 안 되거든. 대략 35m쯤 되겠네. 그러면 더 낮을 수 있겠다. 해저도시 울산을 만들고 거기 살면 되죠. 역시 초딩답게 순수하네.
자,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얘기했으니까 패스. 물체가 복사, 즉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다. 자, 그 다음 복사 평형. 훨씬 있었네. CF가 이제 이걸 해야 되겠네. CF가 뭐예요? 컨펌. 참고란 뜻이다. 아, 자, 그래서 복사 평형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같은 상태. 이런 반응하고 내분하는 게 똑같으니까 당연히 온도는 안 변한다는 뜻이다, 그치? 맞나? 네. 그럼 세 번째, 지금 관심 있는 게 지구의 복사평이니까 3. 지구의 복사평을 볼까? 일단 말로 먼저 할까? 지구도 물체니까 당연히 받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고 내부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건데 받는 복사 에너지가 누구라고?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받는다고 하지? 지구 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태양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 잠깐 책에 더 중요한 내용인지 보고 그 다음 내부는 에너지는 지구 에너지. 지구도 물체니까 복사를 한다. 지구 온도가 영하 273도가 아니면 무조건 복사니까. 아니 모든 물체가 영하 273도가 아닌 한 복사 에너지가 있다. 그때 그 입자가 멈춰서. 그래서 영하 273도는 불가능하다고 했지. 네. 돌려 얘기하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 물체라도 내부의 에너지는 있다는 얘기다. 그게 잊혀질 우리 수도. 눈은 못 봐서 그럴 뿐이지. 응? 잊혀질 수도요. HS도 영하 169도밖에 안 돼. 잊혀질 수. 옆에 있으면 온도가 따뜻해지겠네. 아, 그 복사 에너지? 자, 다시 열 거는 온도가 높으니까 다 죽는다고 얼어 죽는다. 어렵죠. 오케이, 그러면 액체 지수하고 네가 맞다 했으니 네가 액체 지수에 가는 열이 많을까? 아니면 액체 지수가 네한테 가는 열이 많을까? 잊혀질 수 같았는데. 오케이, 네가 온도가 높으니까 네가 더 많이 방출하겠다, 그지? 네. 결과는 어떻게 되게? 닌 기온이 온도가 떨어지고 액체 지수 온도가 액체로 남고 있는 한은 상태 변화한다고 안 했어요. 온도가 안 올라간다. 안 좋은 소식. 프로즌 투다에 얼어 죽는다는 얘기지. 제가 지금 자, 그래서 지구의 복사 평형도 그림으로 그러니까 숫자는 외울 건 아니긴 하다. 그런데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그 지구의 복사 평형의 그림을 그리자면 일단 밑강으로는 빛을 받아야 될 애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구. 이 그림에서 바닥이 아니라 바닥이 중요하다. 그 다음 지구에 대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온실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그림이긴 한데 일단은 지구, 대기가 됐든 아니면 지구 표면이 됐든 빛을 또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 태양뿐이다. 그래서 태양에서 어쨌든 지구로 빛을 쏴주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라고 하지. 그다음 같이 지구 표면이나 대기 같은 경우에는 빛 들어오는 수 있는 힘을 튕겨낸다. 빛을 튕겨내는 현상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게? 두 글자. 복사. 반사. 반사. 그래서 지구의 표면에서 반사가 됐다는 흡수도 안 됐다는 뜻이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흡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튕겨내는 반사되는 양은 30. 오케이. 이라고 돼 있을 거라 그죠? 네. 자, 그래서 100 중에 30은 흡수도 안 하고 반사한다. 그럼 실제로 지구가 받은 건 얼마지? 70. 70이겠지? 그 중에 혹시 이것도 나오냐? 그 중에 얼마 정도 대기가 없었다고? 20. 오, 그것도 나오나 보네. 대기가 없어. 나머지는 당연히 지구 표면에 흡수하겠죠? 50.
그러면 이래서 20을 받고 30을 내보내니까 온도가 달라지고. 아니야. 그럼 뭐지? 온도가 낮아지긴. 자, 대기가 20흡사하고 지구가 50흡사 했으니까 어쨌든 지구가 흡사한 건 얼마다? 70이지? 50. 아니 70. 대기도 지구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당연히지만 대기하고 지구가 또다시 에너지를 지구 복사 형태로 내보내는데 파란색 지구 복사가 얼마가 될까? 70.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내보낸 게 반사로 30 내보냈고 복사로 70 내보냈지. 맞나? 그럼 이건 얘기해야 될 거야. 어쨌든 태양이 지구로 내보낸 에너지는 100, 지구로 주는 에너지는 100인데 지구가 내보낸 에너지도 100이다. 그럼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에너지를 흡수한 걸까? 방출한 걸까? 흡수한 게 많아? 방출한 게 많아? 똑같이. 그러니까 온도는 안 변한다는 얘기야. 즉 지구가 거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사실 평균이 15도나 17도면 거의 비슷하게 온도가 유지되잖아. 네. 미도 차이가 큰 것 같지만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지구온난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그나마 그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 매일 태양으로 들어왔는데 그만큼 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태양으로부터 100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지구에서 나가는 거는 72가 됐다 치죠. 102가 됐다 치죠. 즉 100을 받고 101을 내보냈다. 그럼 예상되는 결과 지구의 기온은 떨어지겠지. 맞나? 네. 그럼 또 반대로 어떤 원인에 따라 가지고 태양에서 100을 받았는데 내보낸 거 98밖에 안 된다 치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 당연히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받은 건 100이고 내보낸 건 98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흡수한 것은. 근데 이거 뒤에는 온실효과 얘기긴 한데 저 만약에 대기가 두꺼워지면은 태양 에너지가 못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보다 못 나가겠지. 그럼 예상되는 변화가 뭐게? 일단은 받는 양보다 내보내는 양이 적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복사인치도 많아진다. 지구도 내보내는 게 많아진다. 그럼 언젠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같아지겠지. 단 지금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같아지거든. 네. 지금 그거 이해하는 거 꽤 중요해요. 다시 온실효과라는 게 두 번째 얘기한 대로 내보내는 것보다 받아들인 것보다 내보내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거든. 네. 지구와 대기를 하면 전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내보내는 온도도 결국 다시 1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구하고 대기 온도가 이미 높아진 상태겠죠.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온실효과는 열 편한 상태, 즉 복사 편한 상태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계속 높이는 게 아니라 온실효과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구에 만약에 온실효과의 제일 대표적인 기체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알고 있죠. 더 무서운 온도 있다. 수증기라고. 양도 많고 온실효과가 상당히 커. 근데 사람들이 수증기는 걱정 안 하는 게 어차피 그놈의 수증기가 바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게 예전이야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거든.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놈의 수증기에 의한 온실효과가 없었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다. 즉 온실효과 때문에 그 수증기 온실효과 때문에 한 30도 정도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 수증기에 의한 온실효과가 되고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 다시 온실효과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라는 뜻이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 그 두 개 차이점 좀 기억이 되나.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한 거다. 아까 실험까지도 안 보는데 괜히 실험까지 얘기를 한 이유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온실효과 들어가면 다시 스텝 가죠.
어차피 태양에서 오는 건 100이다. 근데 100을 갖고 지구에서 내보낸 게 반사까지 포함해서 100이면 지구 전체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반대로 100을 받았는데 98만 내보냈다면은 98만 내보냈다면 지구 전체 일이 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게 사실 온실효과의 기본이다. 아직은 온실효과가 저기 멀리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책에 있는 그림 잠깐 볼까? 태양 복사에너지 100% 중에 대기가 불을 생기 20, 지폐 20, 그 다음 반사 30. 네, 그래서 100 들어온 거 각각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구가 받는 건 70이니까 지폐에서 방출되는 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다시 제품 온실효과가 나오는데 왜 이랬어? 어쨌거나 그 대기하고 지폐에서 직접 반사해가지고 날아가는 우주로 나가는 거 보니까 70이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70만큼 받고 70만큼 내보냈다. 그러니까 지구가 실제로 흡수한 열량은 빵!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지구의 독사 평형 상태라는 얘기다. 됐나? 그럼 네 번째, 미도벨 에너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하죠. 잠 좀 깨라. 되게 수런한데. 일러줘야 돼. 하루 종일 잤더라고. Very good to see you again. 벌써 지나간 거 있죠? 몰라. 뭘? 언제부터 쉰다고 했지? 모르겠어. 진짜 밖에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밖에 보는 게 재밌지? 네. 밖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 보는지 모르겠구나. 놀라운 사실이지, 그치? 시험 기간에는 원래 공부 빼고 다 재밌어.
웃기잖아. 평소에는 고치지도 않던 볼펜을 왜 시험 기간에 항상 고치고 있냐고. 멀쩡한 볼펜으로. 오케이, 재미없다 이거지. 없애버리겠다. 자, 이제 31분이지. 들어오실까요? 안돼. 돼! 안 되긴 뭐란 거야. 아직 잠 덜 깼어? 위도 별 되나 지금? 뭔가 그래프 보니까 어려워 보여. 어려워? 어려워 따질 거고. 자, 물론 지구의 작은 축이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 그다음 햇빛이 이렇게 평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죠. 아니다. 충분하고 추울 때만. 즉 4월 21일하고 10월 22일 정도를 빼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는 않아. 그딴 걸 왜 알고 있냐고. 나도 모르지. 자, 어쨌든 위도 물어보면 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적도는 위도가 빵도니까 저기 들어간다. 안 돼. 여기 말고 저기 하자. 저 위도. 그다음 위도 90도 나는 그 극은 거의 들어간다. 그다음 적당한 위도 38도 정도를 균이 들어가요. 대학교 38도지. 우리나라 위도가 38도니까. 아, 자, 그래서 중위도는 보통 30도 정도, 고위도는 90도 넘겠고, 한 60도 정도 고위도라고 하잖아. 이 정도 북극권인데. 자, 그럼 여기 각각 사람이 사는 꼬라지를 먼저 그리고 햇빛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볼까? 사람은 당연히 지표면에 수직으로 서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각각이 느끼는 지표면은 얘는 여기가 지표면, 얘는 여기가 지표면, 얘는 여기가 지표면이다. 그러면 저희가 즉 적도에 있는 애는 머리 위에서 햇빛이 비친다고 하겠네. 머리가 뜨겁죠. 그림자가 없고 그지? 네. 오케이, 머리가 뜨겁다 그지? 그럼 고위도 중에 어디가 뜨거울까? 발. 뜨겁기 개불초지. 겨울인데 즉 태양 고도가 굉장히 낮으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춥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종이 갖다 놓고 손전등을 거센 높이에서 비출 때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면 밝겠죠? 근데 얘는 비스듬하게 기울이면 빛이 여러분들이 퍼지면서 어두워진다. 그게 반응하는 빛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 면적당, 즉 같은 면적에 단 태양 에너지 양이 많고 얘기는 들게 되겠죠. 퍼졌으니까. 그럼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고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저위도 지방은 고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주기 좀 왜 그러냐? 애매하게. 자, 그래서 저위도는 사실 저렇게 가면은 땅에 거의 가까이 붙어가지고 태양이 움직인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는 땅 밑으로 태양이 들어가지도 않아. 자, 그래서 요 현상을 정리한 게 옆에 네가 얘기한 뭔가 그래프가 나올 거 어렵다는 그 얘기다. 그렇군요. 아주 단순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 지방에서 많고 고위도 지방에서 적다는 얘기다. 그래프를 그리게 제목이 뭐야? 위도별 복사 에너지. 아니 이미 써놨잖아. 그래서 이걸 위도별로 그리면 칸을 많이 차지하는 옆으로 그리자. 여기는 위도, 여기가 위도 0도 쉽게 얘기해서 도시 시간도 위도 0도 쉽게 얘기해서 적도란 얘기지. 요 지방이다. 위도 90도 노스 웨스트가 있으니까 노스 90도 사우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새로 추가할 단수 복사 에너지 양이다. 지금 그래 복사 에너지가 두 가지라고 쭉
두 가지에서 모두 다 에너지냐 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릴 건 아니지만 대충 이게 대칭이 아니지 어쩔 수 없지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하자 일단 이 그래프에서 알아봐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적도 지방 즉 저기도 지방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 쉽게 해서 햇빛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자 그 다음 상황이 좀 애매하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기울기의 변화가 완만하다. 즉 지구 전체의 위도 변화 따진 빨간색 점 받고 파란색 점 내보낸다 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잠깐 문제를 해볼까? 위도 0도 기준으로 보자. 즉 적도에선 받는 복사 에너지가 많게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많게 받는 에너지. 그러니까 적도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지. 네. 그렇지. 오늘은 30도, 내일은 35도, 내일은 40도, 50도, 60도, 100도, 6000도? 팩트. 이상하잖아. 뭔가 그러지. 지금 맞아. 당장 해결할 건 안 할게. 그게 문제라서 그렇다. 자, 우리도 90도 지역, 즉 저쪽 극지방 보면은 받는 에너지는 적은데 내보내는 게 많겠지? 많지? 그러니까 극지방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지? 오늘은 영하 50도, 내일은 영하 60도, 70도 그러다 언젠간 영하 270도로 찍겠지, 그치? 네. 네. 아까 그 한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왜 난리가 아닌지 그게 중위도가 지금 북사 평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 그거 같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영향이다. 이유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 에너지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죠? 자, 중위도 지방 빼고 계속 온도가 계속 적도 지방 온도가 올라가고 그 지방 내려가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는 정리하자면 요는 받은 태양 복사보다 내보내는 게 많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지? 맞나? 물론 여기도 에너지가 부족.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그죠?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그럼 이 부분은 에너지가 과잉 상태지. 그럼 저기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진 않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복사 에너지만 따지면 이런데 복사로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아니지.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준다. 누군가가. 그래서 적도 또는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끊임없이 보내주는 지구의 활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앞에서 봤던 그놈의 헤리움. 아, 크로시게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지 열을 퍼간다. 그래서 식은 다음에 차가운 물을 적도로 보내서 다시 엿어가지고 다시 올린다. 그런 헤리움. 그리고 그 외에 그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게 있지. 바람이라고. 네. 즉 해수와 대기의 순환이 결국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얘기할 준비가 됐네. 이렇게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위도가 얼마인지 혹시 대충 풀어볼 수 있겠나? 38도? 왜 자꾸 나오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많은 에너지가 모자란 곳에 이동하는데 제일 많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은 저기다. 여기랑 여기 오늘 둘다 나무 돌잖아. 여기도 나무 돌잖아. 여기는 나무 돌고 여기 모자라죠? 그래서 현재 수능은 사실 위도 38도 분이 제일 심하다. 증거도 있다. 태풍이 왜 자꾸 리더로 오는 걸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 태풍은 사실 더 밑에서 더 강하긴 한데 올라온다고 우리나라 지나서 저 북한 싹 올라가면 손해 안 들어. 왜냐고 부자는 에너지 다 쏟았으니까. 즉 태풍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발생하는 것은 위도 5도에서 25도 정도인데 에너지 본격적으로 쏟아붓는 건 25도에서 40도 사이다. 딱 그 폭력이죠.
즉 사실 부족한 에너지하고 남는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그 지역이 하필 또 우리나라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도 있지. 계절 변화가 매우 심하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 교과서가 얘기할 우리나라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해서 살기 좋긴 개뿔. 생각해봐. 옷 한 벌, 그 편한 가지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지중해 같은 데가 좋을까? 아니면 계절마다 다 바꿔 입고 눈 올까봐 무서워서 떨면서 자존심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가 좋은 걸까? 나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설마 그거 자, 그래서 사실 살기 좋은 건 맞아. 평균경이 매우 적절하거든. 재미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데 제발 사계절변화가 뚜렷해서 살기 좋다고는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밑에 얘기, 책도 위도 30부터 강조한다, 그치? 우리나라다. 자, 그래서 저희도 지방은 당연하게 적도, 저희도 옆에서 엄청 적더라고요. 그냥 저희도 지방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가냐? 또 생각하면 안 된다고. 즉 저희도 적도는 당연히 받는 에너지가 더 많겠지. 그걸 유식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괜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냐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받은 에너지, 지구 복사는 내보낸 에너지. 저희도는 받는 게 더 많겠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위도 30도 무시, 고위도는 당연히 극지방이라고 하죠. 당연히 받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많겠죠. 그게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다고 표현되는 거다. 그렇다면 위도 38도 부분은 우리나라인데, 그치? 흡사한 복사 에너지랑 방충 복사 에너지가 면하게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평행 상태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남는 곳에서 무제한대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이동한 통로가 위도 30도 부근이라고. 그래서 날씨 변화도 심하고 계절 변화도 심하고 그만 커져. 너무 큰것 같아. 자, 그래서 맨 밑에 얘기는 동그라미 두 개니까 대기, 해수, 동그라미, 대기의 동그라미, 해수의 동그라미. 즉 얘들이 순환해서 남는 건 모자란데 내보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적도 지방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극지방도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야. 즉 에너지 평형은 복사 에너지 평형만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긴 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이것도 착각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온실효과가 있으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다. 참 거지? 네. 땡. 온실효과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차이 알겠죠? 네. 제발. 그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뉴스 뭐 그런 데서 지구 온난화 되면 왠지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온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럼 지구 온난화는 뭘까? 얘는 진짜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지. 네. 왜 온도가 올라가게? 온실효과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온실효과. 온실효과 때문은 맞다. 다만 온실효과가 세지니까 온난화가 되는 거다. 차이 알겠지?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실효과가 원래보다 더 많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살짝 미묘하고 많이 애매하겠지만 지구가 온도가 높다는 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고 올라간다는 건 온도가 변한다는 뜻이다. 보는 관점에 따르면 정반대 말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온실효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는 안 하니까 뉴스만 들으면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 지금 착각하지? 그래도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맞으니까 대부분의 상황에 맞긴 하다. 근데 그렇다고 온실효과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 건 여전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과 생들이 뉴스 기사 만든다고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아니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쁜 놈들. 온실효과, 이른바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가 온실이다. 아, 식물. 초록하우스가 아니라 신부살기스가 초록색이지.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당연한 얘기지만은 받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결과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내분 에너지도 증가한다고. 그럼 언젠가는 받는 에너지는 그대로 하고 내분 에너지가 증가해서 결국 받는 쪽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란 얘기다. 자, 그럼 온실 효과 책에 안 나오는 얘기를 조금 해보실까? 온실은 어떻게 만드냐면 햇빛 받는 쪽에 유리로 햇빛 받아들이는 창을 만든다. 나머지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유리를 만들면 더 좋긴 하나. 자, 땅. 그리고 네가 적은 추억 친구 여기 살고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온실 효과라고 뭐냐면은 전부 유리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유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예를 들어 자외선, 적외선에 대해서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투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밖에 보이는 거다. 가시광선 잘만 들어오고 나가고 있겠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도는 적외선, 그중에 특히 원적외선에 대해 불투명하다. 그럼 그 빛을 응? 그 빛을 그 세면이라 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은 불투명하게 보이는 건가? 적외선 같은 거 보면 이게 축축하면서 눈으로 볼까요? 한밤중에 그렇군요. 자, 그럼 온실 효과라는 건 왜 생기는지 잠깐 볼까?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받는 것보다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보내는 에너지는 많아진다. 그럼 언젠가는 평에 도달할 건데 일단 저는 햇빛을 볼까? 쭉 내리칠 건데 이 에너지가 유리를 통과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왜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투명하다고 그랬잖아. 아,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유리를 잘만 통과한다. 그럼 무상하게 통과해서 지구의 흡수가 되겠지? 그럼 흡수가 되면 지구 또는 온실 내부의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럼 하는 게 뭘까? 온실에 있는 물체도 복사를 하겠지? 지구 복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발생할 거야. 그래서 나가려고 하겠지. 지금이다 나갈 수 있게 없게 없죠. 없죠. 왜? 우리는 지구 복사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했다지. 에이씨 튕겨나. 그럼 다시 흡수되겠지. 맞나? 그럼 지구 표면으로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나갔어야 될 에너지가 다시 갇혀가지고 또 추가로 더 받게 됐지. 그럼 지표 입장에서 받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는 다시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유리를 잘만 통과한다. 그래서 지구 흡수된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 복사가 나가려고 할 텐데 문제는 유리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럼 다시 지표를 흡수돼가지고 지표 입장에선 원래 받던 에너지 추가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된 셈이겠지. 그러면 천장은 유리로 해야겠네요. 온실의 목적 자체가 온도를 높이는 게 목적인데 온실의 목적이 온도를 높이는 거다. 그래야 추운 겨울에도 식물이 따뜻하게 잘 자랄 수 있겠지. 네. 온실에 들어가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건 착각가 아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도 아니고 진짜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사실 이렇게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요거 때문에 특히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지. 정확하게 원래 받던 태양 복사 에너지에 방출됐을 때 지구 복사까지 다시 받는 거다. 네. 따라서 네. 대기가 유리로 되어 있진 않지 않아요? 매우 좋은 질문이다. 근데 대기가 유리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대기도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투명한데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 즉 지구 대기에 의한 효과를 온실 효과로 말하는 게 온실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다. 똑같아.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온실 온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다시 지구 복사해니까 증가하니까 그 중에 일부분 다시 빠져나가기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바깥보다 안쪽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온실을 만드는 거죠. 온실을 괜히 온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온실에 대한 상황을 들었으니까 지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실까? 자, 그래서 온실효과 지구로 다시 얘기하자. 온실효과 없을 때는 그냥 하자. 자, 태양 복사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 맞나? 그럼 지표면 입장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흡수하는 거 맞나? 맞지? 그런데 그 온실효과가 일어났을 때는 자세히 다시 보실까? 다시 지구 표면, 그럼 이게 대기. 자, 이 대기가 유리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역할이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는 그나마 잘 뚫고서 먹는다. 왜냐하면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 투명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구가 흡수한 열량이 아까랑 똑같이 대략 70 정도 흡수하거든. 100이 추가했으면은 30 튕겨내고 튕겨내고 관심 없고 70만큼 흡수했다 치죠. 100이도 그냥 지표라고 쳐. 흥미로운데 이렇게 뜨거워진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우주로 70만큼 아까처럼 누가 적었어? 그냥 아까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 대기 구름 그런 거에 흡수가 돼버리는 얘기야. 그래서 나가는 건 극히 일부, 지구 복사가 직접 우주로 나가는 건 극히 일부고 이 단계에서 대기에 흡수가 돼버린다. 즉 얘처럼 통날 못했다는 얘기다. 다시 그러니까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 중에 일부 우주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재방출한다. 최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이 재방출한 에너지 양이 지구가 태양보다 더 많다. 2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온실효과, 즉 대기 흡수대가 재방출하는 효과가 없었으면 70만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받는 게 235 추가해서 300 넘어갔지. 그럼 그만큼 지구는 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어떻게든 우주로 나가긴 할 거야. 70만큼. 근데 어쨌든 지표 입장에서는 원래 같은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표면에 온도가 온실효과가 없을 때보다 나 글자 쓰기 싫어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길게 쓰냐고 조심해야 돼서 지표는 들어간 온실효과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열평 상태로 열평도 복사평면을 쓰겠으니까 복사평면이라고 하자. 복사평면에 도달한다고. 자,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들었는데 온실효과 없을 때보다 그 온도가 맞다. 근데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어.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지. 그래서 심혈이 기울여서 쓴 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도 대충 알고 넘어가는 포인트라고 하죠. 다시 얘기하자.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힘 중에 제일 유명한 힘은 중력이지.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중력의 근원이 뭔지를 물리학자도 모른다. 제일 모르는 힘이라는 얘기야. 뉴턴은 알 수도. 뉴턴이 힘이란 게 사람들이 그게 뭐였지? 뉴턴이 힘이란 게 제대로 정의했을까? 그럼 그 힘이 왜 생겨요? 뉴턴이 뭐 이렇게 알고 아니면 하여튼 있다고. 그 힘이란 게 왜 생기는지 우주의 법칙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지. 종교는 뭐가 차이나?
자, 그래서 그 힘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한 결과 전자경은 광재라는 게 뇌기한다라는 게 알려졌고 양력은 위크로죠. 강력은 뭐였지? 색전화라는 게 뇌기한다는 게 알려졌는데 중력은 무운동. 결국 뉴턴이 생각했던 힘은 중력이었을 텐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 근원체는 확실히 노벨상이야. 누구나 다 노벨상 받은 방법 알고 있지. 뭘 하면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책에도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그러지? 여기 보니까 평균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 책도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지. 줄거놓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서. 이야, 펜가르기 싫어서. 왜 펜 자꾸 집어넣는데? 펜이 아니라 연필이에요. 연필도 펜이야. 그러니까 왜 거기 자꾸 집어넣냐고. 자, 그래서 책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쓴 게 사실 온실효과에 대해 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그 다음 온실기체. 메테인이 맞아, 빵으로. 네. 가축. 맞아. 네. 그래서 메테인은 사실 할 말 되게 많은데 어쨌든 온실효과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라고 돼 있다, 그죠? 네. 뜻은 몰라도 될 것 같네. 그래서 얘나 한번 볼까? 책에는 얘 한번 들어봐라. 제일 먼저 누가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수증기는 사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 기여도가 제일 크다. 30. 그런데 사람들이 수증기를 신경 안 쓰는 이유는 어차피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어떻게 물로 다시 바꾸나? 인공 강화가 쉬울 것 같지? 근데 대기 중에 있는 전체 수증기 양에 비하면 개발의 피 정도. 너무 많은가? 자, 그 다음 전통적인 이제 이산화탄소가 바로 차례인 거죠. 그래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양이 많거든. 근데 효과는 얘가 400배 정도 된다. 그래서 사실 축산업을 대량으로 하고 있는 국가, 특히 소 많이 키우는 국가에서 스웨덴? 사실 아니 미국이야. 미국 중국 대통령의 도시가 없잖아. 어디다 쓰겠냐? 그냥 소 키우면 됐지. 그래서 사실 메테인 제일 많이 방출한 건 미국이다. 물론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한 것도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했다. 나쁜 놈들. 나쁜 놈 맞아.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메테인은 또 당연하게 이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메테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빵도 있고 소 풀 뜯어먹을 때 돼지를 할 때 나온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더 위험한 게 있다. 생물이 부패할 때 메테인 가스가 나온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생물이 죽은 다음 부패를 안 하고 잘 냉동돼 있는 곳이 있겠지. 네.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평원, 그러니까 북극에 가까운 지대에서는 생물이 죽어도 안 썩는다. 이게 가만히 보존돼 있지. 지금까지는. 근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그런 지역이 없어지겠지. 사실 최근에 남극에서 꽃 피었다고 난리가 났었다. 남극이 초원이 된 적이 있었어. 진짜 남극 대륙이. 남극이 그 정도인데 시베리아가 버티겠냐? 사실 지금 시베리아의 집중은 다 무너지고 있거든. 영구 동토, 즉 땅이 얼어 있던 데서 땅이 녹아버리니까 땅이 꺼지는 거다. 그래서 거물도 갈라지고 사회기반 시설 도로 같은 게 다 갈라지고 난리가 났다. 물론 그러면서 예전에 묻혔던 동식물의 시체가 썩기 시작했지. 그 시베리아가 엄청나게 넓은 만큼 메테인 가스 발생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럼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겠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동물이 더 썩겠지. 메테인 또 나오겠지.
지구가 무서운 게 이런 것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 눈 덮인 땅은 흰색이라 그러지. 저기 제일 처음 봤던 지구 복사에서 나오는 반사하는 게 많겠지. 흰색이니까. 눈이 녹으면 툰드라 지대 땅은 대체로 검은색이다. 즉 반사는 결국 흡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나 더. 북극은 빙하가 덮여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흰색이겠지. 네. 이제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 색깔이 푸른색도 거의 검은색이지. 즉 얼음을 덮이지 않은 바다는 지금 태양 복사에서 더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야. 그럼 지구 바다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복사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이것도 지구 온난화다. 답이 없다 사실. 무시무시하지? 미국만 없어서 아니 중국도 없애야 돼. 난 미국을 바꾸면 돼. 의외로 러시아를 살려야 되나? 아니지. 러시아 국가가 없으면 딱 다운에 놔두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각각 수증기는 안심해도 되고, 근데 수증기가 온실기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수증기도 사실은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지구의 평균 해수온이 증가하면 수증기량도 증가한다. 즉 사람들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 비해 가지고 1.5도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손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그 온도를 지나가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방향밖에 없거든. 왜지?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 태양 복사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많아지고 흡수되면 메테인 가스도 증가하고 나쁜 점 하나 더 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는 바다가 제일 많이 저장하고 있거든. 바다를. 기체의 경우에도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한다 그래서 네.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면 CO2 물속에 녹아있던 게 다시 튀어나온다는 얘기다. 근데 바닷물에 CO2가 들어있으면 탄산수가. 엄밀히 말하면 탄산수지. 농도가 되게 짙어지겠지.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장미향기가 정체가 사실은 암모니아거든. 근데 세상 썩은데도 암모니아거든. 장미향기가 대신 썩은 생산하면 좋으지. 어차피 똑같은 암모니아인데 나랑 똑같잖아. 농도에 따라 가지고 농도가 전혀 달라지거든. 참 좋은 예다, 그치?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맞을 수 있다, 진짜.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남자 그 장애인 그 여자들 로망 아닌가? 그 잔인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응? 엄마가 뭐라고 하면 복수를 그렇게 할까? 자, 그럼 계속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말 그대로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죠? 기온이 높아진다는 건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해요. 요구만 주거니까. 즉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니까 온실효과가 세지고 온실효과가 세지니까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즉 온실효과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실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뒤에는 그냥 도덕적인 얘기니까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 맞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옆에 잠깐 볼까? 멸망. 거의 멸망이지. 사실 홍수란 게 비가 많이 내린 홍수일까? 아니요. 이번에 그 히라리아 태풍이 LA 한국에서 난리가 났거든. 네. 강수량이 무려 150mm다. 얼마냐고? 우리나라에서 비 많이 내리면 상당히 쉽게 찍거든 요즘에. 즉 우리나라에 심하게 비가 왔을 때 그래도 홍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 지역, 즉 LA 지역은 그 150mm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왜지? 그 정도는 별거 아니지 않나? 원래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약하지. 예를 들어 하수도 그런 게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지 않거든. 그래서 말 그대로 홍수가 났다. 쳤던 날은 난리가 났다. 150mm면 15cm 아닌가? 자, 그래서 다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아니라 비가 안 내리는 곳에 비가 내리면 홍수가 된다. 즉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열대 지방, 아까 비가 맨날 온다고 했지.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비가 안 내리거든. 그럼 인도네시아하고 호주에서 산불나고 난리 난다. 즉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은 비가 조금만 찍어도 가뭄이다. 그다음 원래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홍수다. 즉 무언가 지구의 환경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동남아나 원래하고 달라졌다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누구한테든.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기상 이변이지. 이변이라고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뜻이다. 달라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상의 대표적인 거 올해도 있었던 기온 상승, 내년 더 할까요 아마? 폭염도, 폭우도. 폭설은 모르겠다. 많이 오면 좋겠다. 이 추딩. 그렇지. 학교 다닐 때 눈 많이 오면 좋은 거야. 학교 안 가거든. 진짜로. 그 다음 대형 태풍 발생. 태풍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해수면 온도거든. 근데 지구 온난화 되면 해수면 온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온 태풍이 숫자는 예년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력은 다 강했지. 이게 전부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해수온이 높아서 기대가 내년 가을 거다. 다음 주에 올 것 같은데. 다음 주 주말쯤에 태풍 하나 올 것 같더라고. 이번에 통로는 우리나라 쪽이다. 제발 서해로 지나가라. 그냥 오면 좋겠다. 아이씨. 괜히 그 나이 때는 천둥 번개쳐도 죽을 때도 그지. 네. 풍겨 나가서 구경하고 그지. 괜찮아, 나도 그랬어. 며칠 전에. 3시에 번개 쳐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지. 자, 그 다음 해수면 상승이라고 물 부족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뭄이 일어나면 물 부족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문제거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울산은 원래 배로 유명했거든. 조산소. 조선성 성공이 있는 얘기긴 한 얘기라. 네. 어쨌든 배로 유명했어. 그 말 먹는 배, 서생배 같은 거. 아 그거. 근데 그게 울산 지역에서 요즘에 안 자란대. 아 나부태져서. 네,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앞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기르. 울산 바나나. 그래서 파인애플 팔도록 하자. 농담이 그렇게 그만 될 수도 있어. 사실 그 정도로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세 번째 해수면 상승.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부피도 커지겠지? 맞나? 네. 응.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 상승한 게 기여도가 의외로 빙하가 녹아서 그럴 것 같지만 온도가 높아져서 생긴 열팽창과 빙하에 의한 효과가 반반 정도야. 자, 그 얘기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뉴스 같은 데는 2050년에 부산이 물에 잠긴다, 바다에 잠긴다 라는 뉴스가 대놓고 나오는 게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야. 매년 높아져. 안 됐네. 울산도 바다에 접한 도시라고 얘기해줄게. 그리고 그 바다에 직접 접근된 태양은 하구. 그게 태양은 하구하고 태양에까지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간첩을 안 하면 되잖아요. 매우 좋은 얘기라. 간절 안 하면 되겠지. 근데 삼산 전체가 삼산 알지? 네. 그 전체가 감석지. 저는 알려주셨어요. 안 한다는데 이미 했다. 방법이 없다. 사실 요 앞에 강 흐르는 것도 의외로 고도가 굉장히 낮거든. 그래서 저기도 사실 위험하다. 정확하게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고목탄 모타이 쪽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저지대라. 의외로 굉장히 저지대라. 안 됐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도. 저기 뒤에 이상한 건물, 그 도로 막고 있는 건물 저거만 지나면 뒤에 하천을 이거든. 오. 그게 문제야.
이게 그렇지. 공업형이 침수가 되면 옥동에서는 이제 시내에 못 나가지. 괜찮아. 옥동은 2로가 있으니까 북구로 가면 되지. 북구에 땅 사놓을까? 자, 그 다음 계속. 자, 그럼 제재형 우산바 나가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 그 다음, 삼림이 빙하면적 감소인데, 삼림이야 그렇다 치 빙하면적 감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심각하다. 이게 그냥 줄어들었다. 그래서 수명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구의 반사율의 0까지 주고 난리가 난다. 그러다가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자. 자,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계속되면은 일설에 따르면은 오히려 비나기가 올 수 있다. 오히려 좋은데. 그래서 투말로우란 영화가 사실 그걸 지적한 거였고 실제로 가능하다. 해수의 흐름이 지금 실제로 끊어지고 있고 아니 정확하게는 올해 뉴스에 해류의 흐름 그중에 심층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멈췄다. 올해 멈췄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아무래도 진짜 끝난 것 같은데 끝장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괜찮아. 그때까지 살짝 열심히 살아봐. 자 그래서 숙제 90%에서 뭐라고? 그럼 공부를 왜 하는 거지? 뭐를? 지금 너네 두 가지 이유로 큰일 났어. 첫 번째 지금 변화 때문에 너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 번째 AI에 밀려가지고 너네가 일하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남아 있을지. 하여튼 기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술력 발달해서 AI가 일을 다 한다니까. AI가 없어도 로봇만. 그 로봇이 AI가 움직이거든. 그 로봇을 네가 움직이게 하고 있었어? 그냥 코딩된 대로. 그 챗 GPT에 코딩해달라면 코딩도 해준다.